안녕하세요. 볼겸복지부입니다. 모든 구독자님들 2023년 한 해 동안 볼겸복지부를 사랑해 주시고 많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에는 볼겸복지부의 복지 정보가 더욱 정확하게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언제나 복지 정보는 볼겸복지부와 함께 해주세요. 믿을 수 있는 복지 채널이 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하였습니다. 2023년 8월부터 시작한 볼겸복지부의 주제별 영상을 하나로 모아서 올리는 영상이니 필요한 분들은 끝까지 시청하시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렵게 멀리서 공단에 찾아가느라 많은 교통비 등을 사용하셨나요? 이제 방문한 사무실에 이야기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볼겸복지부입니다. 요즘 계속 오르는 물가 그리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실업급여 개편,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수급식이 늦어진다는 뉴스로 많이들 4대 보험에 실망하고 계시죠? 이런 많은 변화로 잦은 행정 업무 처리 때문에 힘드시죠? 업무 처리를 하다 보면 잘못 처리된 부분이 있어서 힘들게 사무실로 찾아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 업무 처리에 본인의 시간과 돈을 많이 써서 방문하셨나요? 사무실에 찾아가서 일 처리는 했는데 안 써도 되는 시간과 돈을 써서 억울한 적이 있으시죠? 교통비와 시간을 많이 사용해서 사무실에 방문하게 된다면 방문 기관에 정당하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아마 유튜브에서는 처음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으니 끝까지 봐주시고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무실의 이동 교통 비용 등을 사용해서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사무실에 방문을 했다면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물론 악용하거나 상습적인 반복 사용을 하시면 안 되지만 정말 보상을 받을 정도의 상황이 되면 놓치지 말고 꼭 받으세요. 국민연금은 크게 가입자 관리, 연금 지급, 민원 업무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다양한 사유로 업무 처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무실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이럴 때 업무 처리는 끝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다면 억울하시죠. 그땐 방문한 사무실에 민원 실비를 보상해 달라고 말씀해 보세요. 그럼 대상이 되는 경우 관련 비용을 보상해 줍니다. 그렇다면 얼마 정도의 비용을 보상해 줄까요? 바로 3만 원 정도의 금액을 민원 실비 보상이라는 이름으로 민원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드릴 겁니다. 아마 이 제도에 대해서 유튜브에서도 처음이고 아는 분들도 거의 없으셨겠지만 아는 분들은 관련 비용을 요구하여 보상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민원 업무 때문에 멀리서 사무실에 방문하게 된다면 민원 실비 보상해 주세요 라고 용기 내어 말씀해 보세요. 그럼 친절하게 대상이 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얘기 안 하는 것보다 얘기해서 대상이 되는지 확인 후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게 좋으시겠죠? 다음에는 불필요한 교통비 등 낭비하지 마시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혹시 상담하시다가 정확한 용어가 헷갈려서 원하는 대답을 못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직원들도 많이 헷갈려하는 용어들입니다. 이번에 제가 헷갈리지 마시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영상 끝부분에 용어를 외우는 꿀팁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볼겸복지부입니다. 오늘은 각종 연금 명칭 때문에 전화 상담하거나 방문 상담할 때 혹은 친구분들과 대화할 때 서로 같은 걸 이야기하면서 용어 혼동으로 헷갈리신 적 많으셨죠? 오늘 제가 딱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끝까지 잘 보시고 주변에서 용어를 헷갈려 하시면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께는 이 영상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노령연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년 이상 가입해서 만 60세에서 만 65세 지급 연령에 따라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해서 돈 낸 분들만 받는 게 노령연금입니다. 그런데 과거 2014년 이전에는 기초연금을 기초노령연금으로 부르던 시절이 있어서 더욱 헷갈려 하십니다. 국민연금은 지급받는 지급 사유에 따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등으로 불리니 이 내용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위에서도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이전까지 기초연금을 부르던 용어입니다. 노령연금과 다르게 기초노령연금은 연금 가입 여부랑 상관없이 만 65세 이상이 되면 나라에서 세금으로 주는 제도로 노령연금과는 차이가 있고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 이후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70% 분들께 세금으로 연금을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즉 별도 가입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통해 대상이 된다면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것입니다. 용어별 구분이 아직 어려우시다면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주고 노령연금은 보험료를 지금까지 10년 이상 노력해서 낸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용어를 명확하게 아셔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 시에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시기에 반드시 이해하시거나 기억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자주 헷갈려 하시는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에 대한 용어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국민연금 내는 분들은 많이 내는 보험료로, 받는 분들은 생각보다 적은 연금액으로 국민연금이 불편하시죠? 특히 이번 연도에는 25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15%까지 올릴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분들의 불만과 불안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오늘은 보험료가 오른다는 가정하에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등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볼겸복지부입니다. 국민연금을 내는 분들은 매년 7월마다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의 상한선이 변경되면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정부는 더 내고 더 늦게 같은 금액으로 받는 내용으로 국민연금을 개편한다는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안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대체율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득 대체율이란 가입기간 40년을 기준으로 평생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평생 월급으로 100만 원을 받았고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40%라면 연금으로 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개혁안에 따라 점점 낮아지고 있는 소득 대체율은 올해 42%이지만 2028년까지는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질 예정입니다. 즉 추납보험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납입할 수 있었던 기간에 대해 추납 신청을 하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높은 과거의 소득 대체율로 가입기간이 인정되기에 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선 추납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소득 대체율은 그대로 놔두고 내는 보험료만 올린다면 결국 현재 국민연금을 내는 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이러한 계약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추납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보험료가 올라가기 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추납보험료의 경우에도 과거 낼 수 있었던 즉 안 냈던 기간의 보험료를 현재 보험료 납부요율로 추납보험료 금액이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9%인 현재 보험료율에서 과거 10개월치를 추납하고 싶은 소득이 100만 원인 김영금 씨는 내야 할 추납보험료가 국민연금 월보험료 9만 원 곱하기 10개월로 총 90만 원을 납부하면 10개월 가입기간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15%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올라간다면 같은 조건에서 김영금 씨는 추납보험료를 15만 원 곱하기 10개월로 총 150만 원을 납부해야 10개월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는 보험료가 커지니 받는 연금액도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시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연금보험료는 소득 대체율에 따라 연금이 지급되기에 소득 대체율 변동 없이는 내는 금액이 많아져도 받는 금액은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납보험료 납부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보시고 추납 납부를 결정하셨다면 연금보험료가 오르기 전에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덜 내고 더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금보험료 인상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연금보험료 인상에 따른 추납보험료 상승에 대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궁금하신가요? 국민연금 개혁안이 10월 27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개혁안에 소득 대체율 확대가 포함될 것인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볼겸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10월 27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지난 19일에 복지부로 제출된 보고서인 국민연금 개혁안 24가지를 토대로 국민연금 확정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복지부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출한 24가지의 제안 중에는 처음에 소득 대체율 상승 등이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되었으나 이 24가지 제안 사항에는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는 연금보험료율을 12%, 15%, 18% 인상과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상향하는 것, 기금투자 수익률을 0.5%, 1.0% 인상 등 3가지를 조합한 18개 시나리오와 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 50%로 올리는 6개 방안으로 총 24가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GDP 대비 적립되는 국민연금은 2023년 41.9% 수준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2032년 47.8% 도달한 후에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지속 가능한 제도로 운영하기 위해 제시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보험료율을 12% 인상안은 아닙니다. 보험료율을 12%로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게 되면 2047년 적자가 발생하고 2063년에 국민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보험료율을 15%로 10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게 되면 2053년 적자가 발생하고 2071년에 국민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보험료율을 18%로 1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게 되면 2060년 적자가 발생하고 2082년에 국민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현재 지급 개시 연령인 65세를 66세, 67세, 68세로 2033년 이후 1세씩 조정하는 경우입니다. 66세로 지급 개시 연령을 바꾸면 42년에 적자가 발생하고 57년에 국민연금이 소진됩니다. 67세로 지급 개시 연령을 바꾸면 43년에 적자가 발생하고 58년에 국민연금이 소진됩니다. 68세로 지급 개시 연령을 바꾸면 43년에 적자가 발생하고 59년에 국민연금이 소진됩니다. 다음으로는 2가지 이상의 방안을 조합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험료율은 12%로 인상하고 지급 연령을 68세로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안 적용 시 52년에 적자가 발생하고 69년 국민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보험료율을 15% 인상하고 68세부터 지급하는 경우에는 61년에 적자가 발생하고 82년에 기금이 소진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율을 18% 인상하고 68세 지급하는 경우에는 2093년에도 기금 소진 없이 제도 유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연금 수급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소득 대체율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나 이 과정에서 많은 이견이 있었다고 하여 관련 내용을 첨부합니다. 다만 다른 조합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안에는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높습니다. 따라서 이 개혁안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일단 27일로 예정된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주의 깊게 살피시고 이후 정부 그리고 국회로 이어지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계시기 바라며 이미 이전 영상 등에서 제안드린 다양한 대처 방안을 미리 확인하시어 대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시기 확정에 따른 개혁안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27일 이후 국민연금 개혁안이 상세히 발표되면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소득 활동을 하셔서 그동안 국민연금 사후 정산 등 감액되셨었나요? 국민연금을 받을 예정이신데 소득 활동 중이라 국민연금이 얼마나 감액되는지 걱정되시죠? 소득 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하는 제도가 없어진다는데 언제 폐지되는지 궁금하시죠? 이번 영상에서는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을 깎는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고 이 감액 제도는 언제 폐지되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볼겸복지부입니다. 국민연금은 받고 있지만 소득 활동 중이라고 연금을 깎아서 많이 억울하셨죠? 맞습니다. 연금을 받더라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오히려 더 권장하고 혜택도 더 줘야 했었는데 그동안 너무 잘못된 제도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연금을 받는 분들이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깎지 않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임을 밝히며 소득 활동 중인 연금수급자 및 예비수급자 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소득 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고 언제부터 이 제도가 없어지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은퇴 후에도 많은 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국민연금을 수급하십니다. 이렇게 연금 수급자 중에 근로활동으로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게 되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감액하고 있으며 감액 인원이 올해 상반기에만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어떤 경우에 감액되는 걸까요? 국민연금법 제63조의 2를 보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활동을 할 경우 초과소득월액 금액에 따라 연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과소득월액은 무엇일까요? 이 초과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시행령 제45조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기재된 사용대로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모두 포함되며 이 금액이 A값을 1원이라도 넘게 되면 초과소득월액으로 잡히게 되고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A값은 무엇일까요? A값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A값의 경우에는 286만 1,091원으로 만약 소득이 286만 1,092원이라면 감액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별도의 공제 금액을 공제한 후에 금액이 실제 소득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필요 경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이 실제 사업소득 금액이며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식대, 차량 유지 보조금 등의 비과세 소득과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금액이 실제 근로소득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각 연도에 A값을 넘게 되면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감액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신가요? 감액되는 금액은 표와 같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5만원이 매월 깎이며 100만원 이상이고 200만원 미만이라면 최대 15만원, 300만원 미만이면 30만원, 400만원 이상이면 매월 최대 50만원 이상도 깎이게 되는 제도로 경우에 따라서는 100만원도 깎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연금은 50만원 받는 분이 실제 근로소득이 400만원을 넘게 되면 연금을 못 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감액은 연금액의 최대 50%까지만 되기 때문에 연금을 못 받진 않습니다. 하지만 감액 금액이 크다면 그동안은 연기연금을 신청하여 연금을 안 받는 대신에 매년 연금을 7.2% 늘려서 받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평생 연금 받는 동안 소득 활동을 하면 연금이 이렇게 깎일까요? 아닙니다.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간만 연금이 깎이는 제도입니다.
즉 61년생 분들의 경우 만 63세가 수급 개시 연령인데 이분들의 경우 2024년 생일의 다음 달부터 5년간인 2029년까지 일정 소득이 넘을 경우에 감액하는 것이 소득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이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니 참고사항으로만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감액은 언제 되는 걸까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는 금액을 바탕으로 감액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고 1년에서 2년 정도 후에 사후정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 가입자의 경우 사전에 신고하여 감액을 받다가 사후에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감액됐으면 추가 정산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제도 폐지 예정이니 참고 정도로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언제 폐지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7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시에 감액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언제 폐지가 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감액제도 운영 시 국민연금 적립액을 매년 2천억 원 덜 사용했지만 감액제도 폐지할 경우 이 금액이 고스란히 지출되기 때문에 연금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한 분석과 재정 규모 추산까지 단계적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빠른 시간 내에 감액제도가 폐지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회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연금 제도 개혁이라는 커다란 산을 훌쩍 넘을 생각을 갖고 있을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시행 시기는 아직 멀지 않았나라고 예측해 봅니다. 따라서 지금 고소득 직종에서 근로활동하고 계시고 곧 연금을 받는 분들은 감액되는 국민연금 금액을 확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국민연금 감액보다는 연기를 통해 연금액을 늘리시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늘어나는 금액에 따라 향후 건강보험의 종별이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보험료가 오른다는 것과 기초연금 수급기준 등을 모두 고려하시어 합리적인 결정으로 조금이라도 더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소득 있는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되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되는 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감액제도를 운영하는 목적 및 향후 이 제도 폐지 등 기초연금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해답 등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영상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곧 폐지된다는 소식 알고 계신가요? 이 제도 때문에 연간 2천억 원 정도 연금을 국민들이 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폐지 내용입니다. 여기에 기초연금도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에 감액되는 제도가 운영 중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를 역차별하는 것으로 논란이 있는 연계제도 폐지에 대한 내용을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볼겸복지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에 대한 지난 영상에 이어서 국민연금 수급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제도 폐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받고 계시면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니 감액되셔서 많이 아쉬우셨죠? 이 감액제도는 기초연금법 제정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던 이야기로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을 정부에서 발표하며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만큼 기초연금도 같은 수순을 밟게 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연금액이 깎이는 걸까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그 국민연금액이 매월 48만 4,770원을 넘게 되면 기초연금이 감액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의 기초연금 산정은 2023년도 1인당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인 32만 3,180원의 250%를 기준으로 이 금액에서 국민연금에서 받는 금액을 빼주면 그 금액이 국민연금 수급에 따른 기초연금액으로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영금 씨가 매달 6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다른 재산 및 소득이 없다면 80만 7,950원 빼기 60만 원을 하여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인 32만 3,180원보다 11만 5,230원이 적은
20만 7,95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48만 4,770원을 넘게 되면, 즉 기준연금액의 150%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이 감액된다고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부부가구로 수급하게 되면 부부 합산 금액의 20%를 더 감액하게 되고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서 더욱 감액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 중에 장애연금,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액 등의 금액은 기초연금 산정 시에 반영되지 않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유족연금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망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유지되었기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혹시라도 기초연금을 사실혼 부부 가구 등으로 신고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꼭 이 부분 실수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오른편 위쪽에 있는 관련 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이 어느 정도 감액되는지를 살펴보면 보통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라면 대부분 기초연금을 전액받지만 12년을 넘게 되면 가입기간이 1년씩 길어질수록 보통 기초연금 받는 금액이 매월 1만 원씩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차피 기초연금을 주는데 국민연금을 가입하거나 오래 가입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많은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받는 비율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현재는 대략 50%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감액 대상자도 늘어나는 상황으로 감액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성실히 국민연금 납부하는 것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 특성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보다 기초연금만 받는 분들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도에는 얼마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이 깎이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대로 지난 9월 8일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지급액 최대 32만 3,180원에서 3.3% 오른 33만 4천원을 2024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 기초연금 최대 지급 금액인 33만 4천원의 150%인 50만 천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국민연금 61만 8천원을 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김영금 씨가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경우에 받게 되는 기초연금액은 21만 7천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폐지될까요? 감액제도 폐지는 4차 재정계산 당시인 2018년 7월에도 권고안으로 제시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의 연계 감액제도 권고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가 더 많습니다. 만약 연계 감액이 폐지된다면 언제가 될까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감액 제도 폐지를 위해서는 내년 총선 전에 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선거 때마다 매우 큰 이슈이기에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이슈는 묻히고 도움이 되는 사항들은 부각되곤 합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 시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계 감액 제도 및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 제도에 대한 기본 틀이 완성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로 폐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선거 기간까지 결정되지 않는다면 다시 이 이슈는 한동안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추천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기초연금 수급 시에 불리한 연계 감액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과 관련한 정보들이 나올 때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받을 시기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더 받는 방법은 알고 계신가요?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영상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28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알고 계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국민연금을 받을 때 꼭 신청을 해야 28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볼겸복지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자들만 받을 수 있는 추가 연금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받는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연계감액제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알려드리는 이 제도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니 꼭 놓치지 말고 영상 끝까지 살펴보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제도는 바로 부양가족연금 제도입니다. 이 혜택은 국민연금 외에 다른 공적연금에는 없는 제도로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 등이 해당이 되는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배우자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받지 않지만 나중에 받게 되면 부양가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즉 수급 연령이 안 된 배우자라면 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는 수급자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받고 계신 배우자는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같은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사실혼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사실혼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게 되면 기초연금을 단독가구 받을 경우에 부부가구로 변경하시도록 안내를 받거나 확인 조사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하시면 오른쪽 위에 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의 경우 만 19세 미만이거나 과거에는 2급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었지만 2023년 9월 14일부터는 심한 장애인 경우에도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과거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되는데 심한 장애의 경우 과거 1급에서 3급 사이의 장애 등급이 있는 분들이 해당되기에 부양가족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도 대상에 해당되고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자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해야만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부모님이 계신 경우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경우 같이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며 연령 조건은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라면 모든 부모님의 연세가 본인의 수급 연령 이상이시기에 큰 의미는 없지만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꼭 필요한 내용으로 유족연금의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영상 끝에 더 설명하겠으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61년생의 경우 만 63세, 65년생의 경우 만 64세가 넘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심한 장애가 있으신 부모님들의 경우에도 대상이 되십니다. 이 내용도 유족연금의 경우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관련 내용을 영상 끝에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우자의 부모 및 재혼 부모님은 해당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배우자의 부모거나 재혼한 부모님도 당연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부양가족을 신청하게 되면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액은 매년 28만 3천 원씩 받게 되고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액은 매년 18만 8천 원 정도씩 받게 됩니다. 또한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기 때문에 내년에는 대략 3.3% 오른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양가족연금 제도를 모르고 있어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양가족연금액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국민연금에서만 드리는 제도이고 기초연금 수급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하신다면 과거에 안 받았던 부양가족연금액까지 소급하여 드리니 빠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
자녀와 부모님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주소지 등은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별도의 서류는 보통 필요 없으나 전입신고 후 바로 신청을 하면 관련 내용이 확인이 안 될 수 있으니 주소 이전 날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상세로 출력하시면 관련 내용의 증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서류는 국민연금을 신청하실 때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가족분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길 원하시면 국민연금에 전화하시어 유선전화 녹취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족연금을 받는 분들은 사망한 가입자 기준으로 부양가족을 책정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가입자의 만 25세 미만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 사망자와 같이 거주하던 유족연금 수급자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 부모님의 나이 조건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나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심한 장애가 있는 부모님 등이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은 매년 국민연금을 28만 원씩 더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연금 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제도는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셔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알려드리니 아직 신청을 안 하셨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많게는 28만 3천 원, 적게는 18만 8천 원씩 지급되는 배우자나 자녀 혹은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연금을 받고 계시나요?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시면 생계 지원 확인을 위해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셨었죠. 지난 영상에서는 부양가족 연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께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도록 안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해 정부에서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급하게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제도 폐지로 인한 현재 수급자들의 변동사항 그리고 폐지 시기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골견복지부입니다. 오늘 영상은 1988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 연금액 폐지라는 충격적인 소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가족 연금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11월 22일 발표하였습니다. 부양가족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받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의 수급자에게 배우자, 미성년 혹은 장애 자녀, 고령 혹은 장애가 있는 부모님이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이외에 호혜적 성격으로 지급되던 부가급여 연금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게는 28만 원, 적게는 18만 원씩 받아오던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양가족 연금액을 받던 수급자는 2022년 기준으로 매월 232만 명이 529억 원을 받아왔던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에서는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느는 등 가족 형태의 변화와 국민연금 성숙에 따라 1인 1연금이 확대되는 추세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혼인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결혼하는 연령도 점점 늦춰지고 있기에 1인 가구 비율이 1990년 9%에서 2020년 31.7%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부부만 거주하는 비율도 1990년 10.7%에서 2020년 18.6%로 급증하였습니다. 혼인 건수를 살펴봐도 2010년 32만 6천 건에서 2022년 19만 2천 건으로 급감하였고 남자의 초혼 연령도 2010년 31.8세에서 2022년 33.7세로 늦춰졌습니다. 또한 부모님 부양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2002년 79.7%에서 2022년에 19.7%로 가족 책임이라는 응답률이 상당히 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재점검하겠다고 한 만큼 폐지 쪽으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 인구적 변화라면 오히려 부양가족 연금액을 지금보다 더욱 늘려서 결혼이나 부모님 부양을 적극 권장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한 이번 9월에는 국민연금 부양가족 및 유족연금 대상을 과거 장애 3급까지 늘린다고 발표한 보건복지부가 과연 제도 개혁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부양가족 연금 제도가 언제 폐지될 것인지 궁금하시죠?
이미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2018년 부양가족연금제도의 역할과 개선 방안 연구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부양가족연금제도의 형평성 및 급여 적절성 문제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만큼 오래전부터 부양가족연금제도 폐지나 개편은 예견되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보건복지부에서 부양가족연금 폐지에 대해 언급한 만큼 언제라도 폐지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 아직 부양가족연금액을 받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 미성년 자녀, 배우자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년 내에 부양가족연금액은 모두 소급해서 지급해 드리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폐지 이후에 소급분을 지급 안 할 수도 있으니 빠른 신청만이 대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보통 받고 있는 연금의 경우에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일정 기간 지급을 계속할 수도 있다는 것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부양가족연금액을 받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처럼 부양가족연금액을 그대로 받고 계시고 혹시 부양가족 대상 중에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즉시 추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부양가족연금액 폐지에 대한 내용 및 폐지 시기 그리고 대처 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